안녕하세요, 여러분. 온클로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길 바랍니다. 자, 57페이지 숙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넓히는 수학 같이 볼게요. 생각을 넓히는 수학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사이 A, B를 던져 나온 수를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2, 5인 경우, 4, 4인 경우, 2, 6인 경우 다 예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식 A,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B는 0을 적고 그 근을 판별하여 보자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요, A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B는 0 확대해서 표 봅시다. 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랑 B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2의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5, 3, 15는 0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에 우리는 판별식의 값 0하고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판별식 어떻게 쓸까 하면요, 판별식 기호로 D라고 씁니다. 그래서 D는 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자, 잘 보니까 지금 12 짝수네. 그래서 짝수 판별식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짝수 판별식은요, 4분의 D 쓰시면 됩니다. 그럼 반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36 빼기 2 곱하기 15에서 30, 다시 말해서 6. 이건 0보다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 0보다 크면 그 밑에 칸에 우리 근의 판별 어떻게 적을 수 있죠?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A와 B에서 4, 4 나온 경우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일단 방정식부터 적습니다. 4x 제곱 플러스 12x 4, 3, 12는 0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짝수 판별식 이용해서요, 적으시면 36 빼기 4 곱하기 12 했으니까 48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2니까 0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근의 판별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으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하고 6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2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6, 3, 18은 0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짝수 판별식 이용하면요, 36 빼기 2 곱하기 18에서 36은 0이 됩니다. 자, 판별식 했는데 0이 나왔다. 이 말인 즉슨 뭐다? 중근을 갖는다. 다른 말로 서로 같은 실근을 갖는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7페이지 숙제 확인해 보았고요. 넘어가서 58페이지 숙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문제 다 풀려 있을 테니 우리 1번부터 같이 확인해 보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고 했습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보시면요. 얘 뭐지?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근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걸 우리 더 무엇이라고 하죠? 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판별식 문자 기호로 어떻게 썼지? 라지 D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언제 같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으면 우리는 0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같은 두 실근, 다시 말해서 중근을 갖고 싶으면요. 0과 같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마무리하고요. 2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풀고라고 했기 때문에 근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시오 했습니다. 자, 2차 방정식 풀어봅시다. 1번부터 보죠. 자, 근 어떻게 풀지? 근 어떻게 찾아? 근의 공식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의 공식 어떻게 됩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용해서 푸시면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3, 3은 9 플러스 4 해서요. 한 번 더 쓰자 그냥.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13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실근일까요? 허근일까요? 실근입니다. 그래서 얘 실근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자리가 없으니 얘를 옆으로 옮기고 2번 보죠. 2-2번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x는 하는 근의 공식 그대로 써서요. x는 2분의 2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b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요. 2 풀마 루트 12i다 라고 쓸 수 있고요. 12i는요. 2 루트 3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실근이야 허근이야? 허근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i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죠. 3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여 알맞은 것끼리 손으로 연결하시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근을 직접 구해도 된다 안 된다? 돼. 근 구해도 돼. 근데 안 구하고 판별식 이용해서 그냥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보죠. 자, 첫 번째 판별식 D부터 확인하겠습니다. D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는 66에 36 빼기 9, 4, 36 해서는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중근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 D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요. 2, 4 마이너스 4, 7에 28. 자,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요. 허근을 갖는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 D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4, 16 마이너스 플러스 2, 3은 6, 4, 24 해서 0보다 크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마무리하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요. 얘가 실근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K값의 범위는 물어봤네요. 자, 실근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허근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판별식 D를 이용해서 볼 때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D가 0보다 크다요. 자, 이 말인즉슨 이건 실근을 2개 가지면 됩니다. 서로 다른 실근. 근데 우리 중근도 실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과 크거나 같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허근은 아니다. 그래서 작진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실근을 갖는다는 건요. 크다만 택하시면 안 됩니다. 크거나 같다 택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알고 이제 문제 풀어보죠. 자, 판별식 D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짝수 판별식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외워야 되는 공식이 한두 개야. 엄청 많은데 언제 그걸 다 외우고 다녀. 그냥 D라도 제대로 외웁시다. 그래서 해봅시다. B제곱이니까 4, 4, 16이고요. 마이너스 4에다가 A는 1이니까 안 쓰고 1 4K라고 쓰겠습니다.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전개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16 빼기 4 더하기 4, 4, 16K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16K는요. 12 마이너스 12니까요. K는요. 마이너스 16분의 12요. 약분하면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마무리하고요. 5번으로 가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K값과 관계없이 라고 했고 두 번째 포인트 중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K값과 관계없이 라고 하는 건요. 다시 해석해보면 K값에 무엇을 대입하든 상관없이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K를 아예 없애버리셔도 됩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문제 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중근을 가질 때입니다. 그럼 생각나는 거 뭐야? 판별식 D. 판별식 D가 0보다
크도 작아도 안 되는 같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판별식 D 쓰란 얘기구나. 이 내용 캐치하셨으면 그냥 판별식 D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판별식 D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 D를 쓰려고 했더니요. 진짜 D를 쓰면 얜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얜 짝수 판별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전개하면요. K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KA 빼기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기 때문에요. 쓱쓱쓱쓱 지워져서요. 2AK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얘가 무엇이 되고 싶다? 는 0이 되고 싶다. 왜? 중근을 갖는다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 라는 힌트를 쓰셔야 됩니다. 자, K값에 관계없이가 되려면요. 우리는 K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얘가 아닌 2A 다시랑 2A랑 마이너스 B 플러스 1 다시 말해서 2A 그리고 마이너스 B 플러스 1 얘네가 각각 0이 되면 우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2A는 0이 되고요. A는 0이라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값은 1이다 라는 거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A값과 B값 확인해 보았습니다. 5번 마무리하고요. 6번으로 가죠. 자, 6번입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에서 한번 끊습니다. 자,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각각 적힌 9장의 카드인데 1부터 9까지 있대요. 다시 말해서 한 숫자가 한 장씩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다음 그림 빈칸에 한 장씩 놓았더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카드 위치를 서로 바꾸었더니 이번에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뭐 쓴다는 얘기다? 판별식 쓴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판별식 쓰기 위해서요. 두 장의 카드를 뽑았는데 그것을 라지 A, 라지 B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별식은요. A제곱 마이너스 4B입니다. 자, 얘는 0보다 그렇지 작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허근을 가지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D A랑 B 자리 바꿨습니다.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4A 얘가 중근을 가지니까 둘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먼저 건드려서 문제 푸는 것이 좋냐면요. 항상 정확한 숫자랑 같은 아이들이요. 얘부터 건드리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얘부터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므로 자, 여기서 편하다는 얘기는 특정 숫자가 있으면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호가 있는 애부터 건드릴 겁니다. 음수가 되는 애는 사실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무조건 얘가 정수니까 계속 정수로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많아.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600. 뭐 물론 최대는 정해져 있겠죠. 어차피 1부터 9까지 몇 개 되지도 않는 숫자니까. 하지만 그걸 다 헤아리고 나서 다시 등호를 확인하느니 등호를 먼저 확인하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기부터 건드리면 B 제곱은 4A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야 되는 A와 B는 1부터 9까지 자연수입니다. 를 만족하는 A와 B를 찾아볼 건데요. 보통은 얘네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조금 더 확인하기 편하겠죠. 자, 첫 번째 A 자리에 1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A에 1 왔어요. 그러면 B는요? 4가 돼야 되니까 2밖에 없겠다. 이건 직접 찾는 수밖에 없어. 자, A에 2가 왔어. 그럼 4, 2, 8 제곱수니까 제곱수 안 되니까 안 돼. 3 왔어. 3, 4, 12 안 돼. 4 왔으면 B도 4가 와야겠네. 근데 이런 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A와 B는 서로 다른 숫자여야 하니까요. 그럼 얘도 안 돼. 자, 이제 A 자리에 5 올 거야. 자, 5 왔어. 그럼 5, 4, 20 제곱수 아니니까 안 돼. 6 왔어. 그럼 6, 4, 24니까 제곱수 아니라서 안 돼. 7, 4, 7, 4, 28 제곱수 아니라서 안 돼. 8, 8, 4, 32 제곱수 아니라서 안 돼. 9, 4, 36은 6, 6에 36이니까 9,6 요렇게 두 세트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2하고 9,6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이제 그 다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저 D는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다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면요. A제곱 마이너스 4B를 구해보면요. 첫 번째 1,2의 경우에는요. 1 빼기 4, 2, 8 해서 마이너스 7이라서 0보다 작다 만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4B를 하는데 99, 81 빼기 64, 24 얘는 0보다 크다니까 안 돼. 모순. 따라서 A하고 B는 1과 2 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1,2라고 굳이 안 쓰고 1과 2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분명하겠네요. 순서대로 놓는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2하고 1을 뽑았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58페이지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59페이지 내용 볼게요. 자, 59페이지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이 있는데요.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을 P 플러스 QI라고 하면요. 그 켤레복소수도 근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증명을 완전하게 하긴 조금 어려워서요. 자, 일단 P 플러스 QI를 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넣어. 그러면은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이유로 쭉 정리해서 보면은 기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각각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니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멈춰. 그리고 켤레복소수인 P-QI도 대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 똑같이 정리하면요. 니은식을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되는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그럼 2차 방정식에 있는데 한 근이 복소수 형태로 알게 되면요. 그 켤레 복소수도 근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꽃인 판별식을 하고 난 후에 하는 또 새로운 꽃입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단원입니다. 진짜 이 단원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수단으로도 쓰이고요. 이거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도 이걸 구하는 것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60페이지 탐구학습부터 보죠. 탐구학습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을 하나 주고 두 근을 구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근 인수분해 되니까요.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 2, 1, 1, 1 마마 해서요. 2x-1 하나, x-1은 0이 됩니다. 그럼 두 근은 2분의 1 하나, 1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되네요. 자, 두 근의 합은요. 당연히 암산도 가능하지 2분의 3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2차 항의 개수 분의 1차 항의 개수 보이나요? 자, 이게 어디 말하는 거냐면 2차 항의 개수면요. 최고차 항의 개수이기 때문에요. 라지 A의 자리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얘가 A가 되는 거고요. 1차 항의 개수는 플러스 BX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B라고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자,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서 두 근의 합이 같구나.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풀풀 돼서 2분의 3, 2분의 3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네 라는 특이점 하나 발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근의 곱은요. 2분의 1 곱하기 1 했으니까 2분의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차 항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A고요. 상수를 우리 C라고 하면요. 상수항 C. 다시 말해서 2분의 1 같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근을 구하지 않고서도요. 두 근의 합과 곱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보편적인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게 밑에서 A와 B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 이용해서 A, B, C 이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었습니다. 그러면요, 근의 공식에 의해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보이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합이랑 곱을 직접 구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합니다. 그러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보시면요, 루트 안에 있는 것들끼리 모두 같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이기 때문에요. 걔네만 쓱쓱 지워지고 나면요.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말해서 약분 쓱쓱 해서 남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알파 베타를 곱하려고 합니다. 자, 곱하면요. 당연히 합차에 의해서 조금 더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차 이용하시면요. 2a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만 제곱돼서 벗겨집니다. 그러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생기고요. 다시 또 정리하면요. 마마 없어지고 풀풀 돼서 또 약분 하나씩 또 하면요. 결국 남는 건 a분의 c만 아주 예쁘게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과 곱은요. 2차 방정식 개수로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합과 곱 알파와 베타를 A, B, C라는 문자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 개수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61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61페이지입니다. 파란색 박스부터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놓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요. 합과 곱을 우린 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외우세요. 자, 합과 곱이야. 뭐부터 말했어? 합부터 얘기했다.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 자, 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자, 얘를 별표 쳐놓을게요. 합도 외우고 곱도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외울 겁니다. 알았죠? 자, 합에 집중해서 외우면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이 상태에서요. 알파, 베타 곱한 건요. 그 다음 거야. 자, 그 다음 건 부차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자, 아까 a분의 b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a분의 c 하는 겁니다. a분의 b 아까 했으니까 a분의 c 이번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곱은 a분의 c 가져오시면 되고요. 부호는 아까 음수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되어서 그냥 플러스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서요? 다시. 자, 밑에 개념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의 우리 합을 먼저 할 겁니다. 합은요. a분의 b. 얘네 둘 데려와서 쓰는데 음수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근의 곱은요. 아까 했던 거랑 다르게 a분의 b가 아니라 a분의 c. 그리고 음수가 아니라 이번 양수. 그래서 우리 합만 기억하시면요. 합, 곱 순서대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금방 풀 수 있어요. 진짜 2분. 2분 드릴게요. 푸세요. 다 풀으셨나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물론 이 합과 곱을 진짜 근을 구해서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합 곱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은요. 보통 두 근의 합은 이렇게 표현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놓으면 아, 두 근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이라는 말을 쓰긴 해야 돼. 그것도 싫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말은 써야 돼.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쓰는 순간 아, 이게 근을 알파로 뒀구나.
근을 베타로 뒀구나라는 거 알게 됩니다. 알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a분의 b 하시면 됩니다. a는요, 1이고요. b는요, 4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4에서 마이너스 4라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곱 알파 베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똑같이 a분의 b 대신에 이번에 그 다음 거 c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까 음수였으니까 이번 양수야 반대로. 그래서 1분의 6 해서 6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요.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해서 플러스 돼서요. 3분의 2라고 쓰시면 되고요.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가져오셔서요. 3분의 1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제 예제 1번 쌤이랑 같이 해볼 테니 따라하기 그리고 문제 2번 다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죠. 자, 2차 방정식의 두고는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두고는 알파 베타로 줬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2배 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요. 우린 답 1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적 두근 알파와 베타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합과 곱만 이용해서 구할 수 있네요. 라고 확인하는 거죠. 자, 따라하기 문제 2번에 있는 1, 2, 3, 4번 싹 다 하시는데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후에 일시정지 풀고 다시 한번 문제 들어보세요. 자, 따라하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고는 알파 베타라고 두었을 때 그것의 제곱 길이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근과 계수 관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합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자, a는요 1이고요. b는요 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6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입니다. 자, a는 1이고요. c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요. 우리 어떻게 쓰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한 거에서 이 알파 베타 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6의 제곱 쓸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요. 66에 36 더하기 6 해서 42. 그렇기 때문에 답은 4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으로 가죠. 자, 문제 2번입니다. 2차 방정식을 주었습니다. A, B, C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두군 알파 베타 줬는데 이제 알파 베타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할까 고민했더니 뭐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렇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그것에 의해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미리 적어놓고 가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요. 자, a가 뭐야? 2고요. b는 3입니다. 그러면 약분하면요. 마이너스 2라는 거 얻을 수 있고요.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입니다. 요거 계산하면요. a는 2, c는 3,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3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용해서 1번부터 풀죠. 자, 1번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4 마이너스 플러스 3 해서 7이라는 값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암산 될까요? 하셔야 될 텐데.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이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몇 알파 베타? 4 알파 베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4니까 약분하면요. 2, 3은 6 해서 10이라는 값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일단 통분하자. 그러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입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아까 1번에서 한 것과 똑같이 하시면 되니까 7 쓰고요.
알파 베타는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요. 요거 다시 예쁘게 쓰면 이렇게 쓰겠네요. 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요. 그럼 다시 쓰면 마이너스 3분의 7이 14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전개하시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1입니다. 다시 예쁘게 쓰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로 쓰면 되겠습니다.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요. 3에서 2분의 3만큼 뺀 거니까요. 이 말인 즉슨 2분의 3이랑 같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61페이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6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이제는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보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두 수를 근으로 한다 했으니 x-알파와 x-베타고요. 따로 더 곱할 거 없이 1 곱한 것을 0이라고 놓게 됩니다. 자, 이거 전개하고 정리하면요. 결국에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 찾을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지? 두근의 합,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서도 곱하고 그 합을 찾을 수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보죠. 자, 개념 확인 보시면요. 두 수 2 플러스 3i하고 2 마이너스 3i 이거 두 개 무슨 관계? 켤레복소수 관계. 그쵸? 이거 지난 시간에 분명 했는데 기억나요? 2 플러스 3i를 근으로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의 켤레도 근으로 갖게 된다 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고요. 최고차항의 개수인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서요. 각각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근의 합과 곱만으로도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번 풀고 생각을 넓히는 수학도 풀고 스스로 확인하기는 숙제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3번 풀어보시고 생각을 넓히는 수학까지 오늘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시간 5분 드릴게요. 싹 다 푸세요.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같이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3과 4를 두 수로 잡고 얘네 근으로 하기 때문에요. 3 더하기 4가 7인 거 쓰고요. 3 곱하기 4가 10이라는 거 적어두고 이므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합입니다. 합 x 더하기 곱입니다. 그래서 12는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요. 합은 2고요. 곱은 뭐 합쳤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1-2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서요. 우리는 2차 방정식 쓰면요. 2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요. 합은 2고요. 곱은 1-i의 제곱입니다. i 제곱 뭐였지?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1마마니까 플러스 돼서 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방정식 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각을 넓히는 수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넓히는 수학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으면 항상 그 두 근을 이용하고 최고차항의 개수인 a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에서요. 일단 우린 두 근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의 공식 이용해서 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의 공식에 따라서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8 루트 12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요것이 이제 알파랑 베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x 1 플러스 루트 3을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x 1 마이너스 루트 3을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요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서 얘도 무엇을 하겠다? 인수분해 해야죠. 근해 공식 써야죠. 근해 공식에 의해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2 하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 분모의 6 요렇게 있겠네요. 자, 따라서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3 곱하기 x 엄청 복잡하네. 그러면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11i 하나 x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11i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면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62페이지까지 마무리해 보았고요. 아까 예고한 대로 교과서 63페이지는 숙제로. 그래서 여기는 숙제로 이제 해오시면 선생님이랑 다음 주에 학교에서 여기부터 확인해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